52세 대기업 회장 한미영이 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피아노에서 말이죠. 그리고 연주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 젊은 여성의 피아노 연주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금지된 터치 30초 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 대리석 바닥 위에 우아하게 자리한 거실 한가운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2미터가 넘는 이 피아노는 그 자태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짐작케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20년째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한미영, 52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이자 업계에서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남편 윤세진은 55세의 실력 있는 변호사였죠. 겉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아노를 절대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피아노는 특별해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미영은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가정부, 수리기사,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까지 말이죠. 그 누구도 이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피아노 조율사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조율만 할 뿐, 연주는 절대 금지였어요. 조율만 하시고 절대 치지는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미영의 당부는 언제나 진지하고 엄격했어요. 조율사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고액의 조율비 앞에서는 묵묵히 그 규칙을 지켰죠. 그런데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한미영은 매일 아침 이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한 톨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했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피아노에서는 결코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같이 피아노 조율사가 한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장님. 정기 조율하러 왔습니다. 47세의 김태연. 이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조율사였어요. 한미영의 집을 담당한 지도 벌써 5년째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아라고 합니다. 26살이고요. 김 선생님 밑에서 조율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한미영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지 낯익은 듯한. 은하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께 배우는 중입니다. 은하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최은아. 6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20살까지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온 지 벌써 6년이 흘렀죠. 고아원에는 낡고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은하는 달랐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건반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은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곤 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어린 은하의 꿈이었죠. 고아원 선생님들도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레슨비, 연습실 대여료, 악보감. 고아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거든요. 후원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고아원에서 개인 레슨까지 지원해줄 여유는 없었어요. 결국 20살에 고아원을 나온 은하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어요. 피아니스트의 꿈은 접고 그래도 피아노와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어서 조율사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도 피아노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연주는 못하지만 피아노를 만지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은하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체념인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음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조율사 김태현 밑에서 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그는 은하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껴줬죠. 은하야, 내 실력이면 조율사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연주를 시작해봐도 될 텐데.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생활하기 바쁜걸요. 그런 은하였기에 오늘 한미영의 집에서 본 그랜드 피아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악기였죠. 정말 대단한 피아노네요. 은하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피아노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미영의 당부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은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김태현과 은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조율 작업을 시작했어요. 은하는 김태현이 사용할 도구들을 준비하고 피아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한미영은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한미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네, 지금요? 그럼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중요한 계약건 관련해서 한미영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어요. 전화를 끄는 한미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조율 작업은 천천히 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태현의 대답에 안심한 한미영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럼 다 끝나시면 현관문 잠그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한미영이 집을 나선 후 거실에는 김태현과 은하만 남게 되었어요. 조용한 저택에서 피아노 조율 작업이 계속됐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김태현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세요? 이 건반 소리가 좀 이상해. 분명히 조율했는데. 혹시 습도 때문인가? 김태현은 피아노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은하야, 미안한데 차에 있는 습도계 좀 가져다 줄래? 아마 트렁크에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은하가 차로 향했지만 트렁크에서 습도계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도구들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어디 있지? 한참을 뒤지고 나서야 습도계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은하가 부르자 화장실 쪽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은하야, 미안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좀 더 기다려줄래? 네, 괜찮아요. 그렇게 거실에는 은하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고요한 저택,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 은하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를 혼자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이 자꾸 건반을 향해 움직이려고 했어요. 특히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이상하게 아렸죠. 이 흉터는 어릴 때 피아노에서 다친 상처였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해주길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어서 생긴 거라고 했거든요. 한 곡만, 정말 한 곡만. 유혹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를 앞에 두고 연주하지 않는다는 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문과 같았거든요. 은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김태연은 여전히 화장실에 있었고 한미영은 외출 중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결국 은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에 앉았죠. 건반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88개의 건반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고아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은 음색이었거든요. 은하는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2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 피아노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꿈,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아픔, 모든 감정이 손끝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은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영은 급한 일이 취소가 되어 은하가 습도계를 찾으러 간 사이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피곤해서 2층 침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피아노 소리.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연주를 들으며 깨달았죠.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감히. 한미영은 화가 났어요. 분명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누군가 그 금기를 어긴 거였거든요. 화가 난 채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연주를 멈추게 하고 호되게 꾸짖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연주하는 은하의 모습을 본 순간 한미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모습이, 그 손놀림이, 건반을 누르는 방식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연주하는 자세가. 설마 그럴 리가. 한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0년 전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한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은하의 연주를 계속 지켜봤어요. 화를 낼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은하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피아노를 건드리라고 했나요?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하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손이 건반에서 떨어지며 불협화음이 울렸죠. 죄송합니다. 은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어요. 한미영이 언제 돌아왔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한 곡만 치려고 했는데. 은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첫 직장에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당장 해고당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미영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명 화가 났을 텐데 예상했던 호된 꾸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나요? 대신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네. 은하는 당황했어요.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질문이었거든요. 방금 연주. 어디서 배우셨냐고요? 아, 고아원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고아원이요? 한미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관심이 느껴졌죠. 네.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거기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나요? 6살 때부터 20살까지요. 한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6살부터 그 시기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김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일찍 끝나셨나요?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한미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은하에게 가 있었죠. 조율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은하가 피아노를 좀 쳤는데 김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한미영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은하 씨, 연주 정말 잘하시네요.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쳤어요. 월광 소나타를 취미로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정말 놀라워요. 한미영의 칭찬에 은하는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지? 그냥 화내고 끝낼 일인데. 은하는 한미영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고아원에 가기 전 말이에요. 한미영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글쎄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있어요. 큰 집, 피아노 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꿈이었을 수도 있고. 한미영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어요. 큰 집, 피아노 소리. 너무나 구체적인 기억이었거든요.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연주할 때 손을 보니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은하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한미영은 그 손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를 발견했을 때 한미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 흉터는 언제 생겼나요?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피아노에서 다쳤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었다고 들었어요. 한미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6살짜리 작은 아이가 이 피아노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끼었던 그날. 병원에 급히 데려가서 치료받았던 일. 그리고 그 아이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월광 소나타를 연습하던 모습. 설마, 정말 설마. 조율 작업이 끝난 후 김태현과 은하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 했어요. 다음에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한미영이 물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때도 은하 씨가 같이 오시나요? 네, 아마. 한미영은 은하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마저 낯익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집에 혼자 남은 한미영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서 한 방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방이었죠.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6살 아이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한미영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6살 서윤이가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도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히 보였어요. 한미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은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그 표정, 손놀림, 모든 것이 서윤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남편 윤세진이 깨어났어요. 오늘 조율사가 왔는데. 한미영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어요. 은하의 연주, 흉터, 고아원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까지. 여보, 혹시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윤세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종 신고 후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고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한미영은 서윤이의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 손가락 흉터가 선명히 보이는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죠. 여기 봐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윤세진도 사진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6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서윤이가 사라진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미영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만약 정말 은하가 서윤이라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때부터 한미영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005년 4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6살 서윤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놀러 갔었죠. 서윤이는 그날 특히 밝고 활발했어요. 엄마, 저기 있는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서윤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음료수 사올게. 한미영은 서윤이를 회전목마 근처 벤치에 앉혀두고 잠깐 매점에 갔었어요. 길어야 5분 정도였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서윤이는 사라져 있었어요. 서윤아, 서윤아. 한미영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놀이공원 곳곳을 뒤졌지만 서윤이는 보이지 않았죠. 경찰 신고, 방송 송출, 실종 전단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서윤이가. 그날 이후
한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실종아동센터에 전화를 걸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달려가서 확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1년, 2년, 5년. 소식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미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 피아노를 닦으며 기다렸죠. 서윤이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은하라는 아이.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일까? 다음 날 한미영은 김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조율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연주 후로 뭔가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어제 점검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태연은 의아했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미영은 은하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김태영과 은하가 다시 한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은하는 여전히 불안해했죠.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피아노 친 일 때문에 또 불러주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정기 점검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미영은 이번에도 은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손짓,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은하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있나요? 또 다시 시작된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음식이요? 글쎄요. 딸기 케이크요? 고아원에서 생일날에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했거든요. 한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서윤이도 딸기 케이크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생일마다 딸기 케이크를 사달라고 조르곤 했었죠. 놀이공원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회전목마는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한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이가 사라진 곳이 바로 회전목마 근처였거든요. 혹시 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은 없나요? 있어요. 어렴풋이지만 넓은 거실, 큰 피아노, 따뜻한 품.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한미영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은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희가요? 네. 그냥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김태연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고객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한미영은 은하와 김태연에게 차를 대접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하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생활, 피아노에 대한 꿈, 그리고 은하가 사용한 찻잔을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어요.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은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미영은 은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수집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한미영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네. 이제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만약 아니라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의 희망이었거든요. 윤세진은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이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DNA 검사를 의뢰한 후 한미영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은하의 모습을 떠올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일까? 한편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미영 생각이 났어요.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선생님, 한 회장님이 자꾸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김태연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무슨 질문? 어릴 때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기억나는 것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기엔 너무 사적인 질문들이에요. 김태연도 의아하긴 했어요. 평소 한미영이 그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글쎄, 아마 은하 내가 피아노를 워낙 잘 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자꾸 해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한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변해서 습도 조절이 걱정되어서요. 김태연은 정말 이상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부르다니.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아직 조율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피아노만큼은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요. 결국 김태연은 고객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미영은 은하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빠뜨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로 집을 방문한 은하. 이번에는 한미영의 관찰이 더욱 세밀해졌어요. 은하 씨, 혹시 무서운 꿈을 자주 꾸시나요? 네, 무서운 꿈이요?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꿈 같은 거요. 은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있어요. 넓은 공원에서 누군가를 찾는 꿈이에요.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꿈이요. 한미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그 꿈에서 누구를 찾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목소리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한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은하 씨,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전생이나 운명 같은 걸 믿으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이 너무나 절절하게 들렸거든요. 맞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20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조율 작업이 끝난 후 한미영은 다시 은하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요. 은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이요? 당분간은 선생님 밑에서 기술을 더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고 싶어요. 연주를 시작한다면 어떤 곡부터 하고 싶으세요? 월광 소나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쳐왔던 곡이고, 한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윤이도 월광 소나타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6살의 작은 손으로 그 어려운 곡에 도전하곤 했었죠. 그날도 한미영은 은하가 사용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추가 검사를 위해서였죠. 한편 윤세진은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이 됐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희망에 찬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았거든요. 여보, 너무 확신하지는 말아요. 혹시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미영은 은하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직감을 넘어선 뭔가였죠.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한 말.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세진도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만약 정말 은하가 서윤이라면 그 아이도 무의식 중에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드디어 DNA 검사 의뢰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윤세진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한미영과 윤세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20년간의 궁금증이 해결될 거였거든요. 여보, 무서워요. 만약 아니라면 괜찮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윤세진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견뎌온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이기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윤세진은 오전 일찍 병원에 가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아오기로 했죠. 여보, 저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윤세진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한미영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거실에 그 피아노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1시간 후 윤세진이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받아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윤세진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함께 봐요. 어떤 결과든 함께 받아들여요. 한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이 작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하얀 종이가 나왔죠.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 친자 확률 99.99%. 한미영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죠. 여보, 괜찮아요? 윤세진이 급히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한미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에요. 우리 딸이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윤세진도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그도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하가 바로 그들이 20년 동안 찾던 딸 서윤이었던 거예요. 20년. 20년 동안 우리 딸이 혼자. 한미영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윤세진이 아내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딸이에요라고 하면 믿을까요? 한미영의 걱정이었어요. 은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일 거였거든요.
천천히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어요. 충격을 주지 않도록. 부부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은하에게 진실을 알릴지 고민했어요. 이런 일은 정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미영이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전화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미영은 김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은하 씨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하와요? 무슨 일이신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 되실 때 혼자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김태연은 이상했지만 은하에게 한미영의 말을 전했어요. 또요? 이번에는 왜? 은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계속해서 자신만 부르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정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처음에 피아노 친 일로.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일단 가서 이야기 들어봐. 며칠 후 조용한 오후, 은하는 혼자 한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하 씨. 한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뭔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거실로 안내받은 은하. 그 피아노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 만에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 전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 사진들을 좀 봐주세요. 6살 서윤이의 사진들이었어요.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은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저와 너무 닮았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하 씨, 아니 서윤아, 넌 우리 딸이야. 20년 만에 딸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은하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고아예요. 6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맞아. 6살 때부터 2005년 4월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너는 회전 목마를 보고 싶다고 했고 엄마가 잠깐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한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20년 동안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모가 있다니. 서윤아, 이것 봐. 한미영은 은하의 왼쪽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흉터, 3살 때 이 피아노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어서 생긴 거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초승달 모양으로 아물었지. 은하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흉터였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 한미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9%. 우리가 검사해 본 거야. 은하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언제 이런 검사를. 내가 여기 와서 차를 마셨을 때. 미안해. 너무 확신하고 싶었어. 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아,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밤 기도했고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미영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정말 저를 찾고 계셨나요?
은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럼 이 피아노도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6살 때 내가 매일 여기 앉아서 월광 소나타를 연습했어. 작은 손으로 열심히. 한미영은 20년 전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함께 갔던 놀이공원, 매일 밤 들려주던 자장가. 그리고 너는 항상 엄마 나중에 커서 피아니스트가 될래요라고 말했어.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혹시 어릴 때 자주 부르던 자장가가 있나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그 멜로디, 그 따뜻한 목소리, 꿈에서 계속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 제가 꿈에서 계속 들었던, 맞아, 서윤아. 한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이 폭발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20년 동안 혼자 두어서. 한미영이 은하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은하도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감정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20년 만에 부르는 그 단어였어요. 은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럼 우리 서윤이.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때 윤세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울고 있는 모녀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죠. 서윤아. 아빠의 목소리에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친근한 얼굴이었죠. 아빠예요. 우리 서윤이 아빠. 윤세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딸이었거든요. 아빠도 저를 찾고 계셨나요? 그럼, 아빠도 엄마도, 우리 모두 너를 찾고 있었어.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죠. 서윤아, 이제 집에 온 거야. 한미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집에 왔어요, 엄마. 그렇게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서윤이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죠. 서윤아, 많이 먹어. 20년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한미영은 계속해서 음식을 서윤이 앞에 놓았어요.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충분해요. 너무 많이 주시면 다 못 먹어요.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물론 때로는 외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밝게 말했죠. 고아원에서 우리 생각 난 적 없었어?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궁금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거든요. 있었어요. 정확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항상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피아노를 칠 때마다. 정말? 네. 피아노를 칠 때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장가 소리도 꿈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한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서윤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피아노요.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가져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윤세진이 힘주어 말했어요.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게. 그리고 음대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정말요?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펼쳐봐. 그날 밤 서윤이는 20년 만에 자신의 집 침실에서 잠을 잤어요. 부모님이 그대로 보존해둔 6살 때의 방이었죠. 작은 침대, 인형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엄마, 이 방, 내 방이야.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윤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일, 서윤이의 이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 복잡했지만 한미영과 윤세진은 기꺼이 모든 과정을 도와줬어요. 이제 내 이름은 다시 윤서윤이야. 우리 성을 쓰는 거지. 서윤이는 새로운 이름. 아니, 원래의 이름에 적응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죠. 드디어 진짜 가족의 성을 되찾게 된 거니까요. 김태현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보조 직원이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되었다니. 은하야. 아니, 서윤아.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피아노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아니었다면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김태현은 서윤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이제 정식으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네. 26살이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 서윤이는 김태현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한미영은 서윤이를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찾았어요. 유명한 교수님이었죠.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의 평가에 서윤이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이는 정식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요. 2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거실 한편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한미영, 윤세진, 그리고 서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 서윤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제 다시 함께 하게 된 거지. 한미영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조용한 저녁, 서윤이는 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더 이상 몰래 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피아노 앞에서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시작된 선율. 여전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20년 전 6살 서윤이가 치던 어설픈 연주도 아니고 몇 달 전 몰래 쳤던 그 연주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딸이 진짜 집에서 진짜 가족 앞에서 치는 연주였거든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소파에 앉아 딸의 연주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정말 잘 쳐. 우리 딸. 응.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서윤이야. 피아노 선율이 집 안 곳곳에 퍼졌어요. 20년 동안 조용했던 이 집에 다시 음악이 흘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어요. 서윤이는 연주를 마치고 부모님을 돌아봤어요. 두 분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깨달았죠. 자신이 20년 동안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집, 가족, 그리고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서윤아.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아픔도 그리움도 모두 사랑으로 치유되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서윤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딸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잤니?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다정한 인사들. 26살이 되어서야 처음 경험하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서윤아, 오늘 레슨은 어때? 한미영이 물었어요. 서윤이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내년에 콩쿠르에 도전해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 실력이 그렇게 늘었구나. 윤세진이 자랑스러워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다니. 역시 타고난 재능이야. 서윤이는 부모님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어릴 때 못다 한 꿈을 이제라도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날 오후 서윤이는 평소처럼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월광 소나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쇼팽의 녹턴,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어려운 곡들이었지만 서윤이는 놀라운 속도로 습득해 나갔어요. 서윤아, 잠깐 쉬어. 한미영이 차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윤이가 피아노에서 일어나 엄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서윤아, 가끔 꿈 같지 않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서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직도 가끔은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이제는 꿈이 아니야.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한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서윤아, 내일 쇼핑 갈래? 새 옷 사주고 싶어. 괜찮아요, 엄마. 옷은 충분해요. 아니야. 20년 동안 사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라도 하나씩 다 해주고 싶어. 한미영의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함께 가요. 엄마랑 쇼핑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서윤이의 대답에 한미영은 기뻤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봤을 일상적인 일들을 이제야 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서윤이는 자신의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로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되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확실하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20년 동안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매일이 새롭고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 몇 주 후 서윤이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음악회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정말요?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 한미영이 기뻐했어요. 우리가 객석에서 응원할게. 윤세진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연주의 당일
서윤이는 생전 처음으로 정식 무대에 섰어요. 객석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죠.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윤이 조명을 받으며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작된 연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서윤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자 부모님과 자신을 이어준 운명의 곡이었죠.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죠.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객석에 두 사람만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연주회 후 가족 3명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아, 정말 대단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였다니. 부모님의 칭찬에 서윤이는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이는 다시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피아노가 된 그 악기 앞에서요. 월광 소나타를 다시 한번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부모님이 함께 듣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한미영이 불렀어요.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정말 정말 행복해.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26년 만에 시작된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죠. 에필로그. 1년 후 서윤이는 이제 전국 규모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20년간 쌓인 그리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서윤아, 음대 입학 축하해. 한미영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했어요. 27살의 나이로 음대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야. 윤세진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서윤이의 상장들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서윤아, 소원이 뭐야? 한미영이 물었어요. 언젠가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거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객석에서 듣는 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서윤이의 말에 부모님은 감동했어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서윤이는 음대를 졸업하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연주자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서의 연주 기회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뉴욕 가요. 서윤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카네기홀에서. 한미영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뉴욕 카네기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 무대에 선 서윤이. 객석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켜지고 서윤이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객석 어딘가에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연주. 역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자신과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곡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름다운 선율이 카네기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대서양을 건너 한국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연주를 들었어요. 30년 전
6살 서윤이가 거실에서 서툴게 치던 그 곡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연주되고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무대에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연주회 후 가족 3명은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서윤아, 정말 자랑스러워.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엄마,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서윤이의 말에 부모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 서윤이는 다시 그 집, 그 거실,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자리가 된 그곳에서요. 집이 제일 좋아. 서윤이가 말했어요. 그럼 집이 최고지. 한미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이 집에 그 피아노를 그대로 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만약 그 피아노를 치워버렸다면, 만약 그 금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서윤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 피아노가, 그 금지가, 그 우연한 연주가 모두 모녀를 이어주기 위한 운명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서윤이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카네기홀 연주를 마쳤다. 꿈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무대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연주를 끝내고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본 그때였다. 20년 전 6살의 나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항상 나를 찾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이 따뜻한 집에서, 이 아름다운 피아노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밤 공기가 들어왔죠. 서윤이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정말 고마워요. 그 감사는 부모님에게, 운명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지된 피아노가 아니었죠.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의 피아노였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에서는 매일 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서윤이의 연주와 함께 가족의 웃음소리도 함께 말이죠.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한 장의 사진이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어요.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는 서윤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전 6살 서윤이가 같은 자세로 피아노를 치는 사진이. 두 사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죠.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 서윤이와 한미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